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26 연결어구의 후보가 2개 이상인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문장 분석을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기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어구들을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동사구 있죠. 동사부터 목적어까지 이렇게 동사구가 and 같은 걸로 연결이 된 경우에는 전체를 형광펜 치는 게 맞겠지만 편의를 위해서 동사에만 표시를 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263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인 포인트부터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등의 접속사는 형태나 역할이 같은 것을 연결하므로 라고 돼 있죠.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 형태나 역할이 같은 것이래. 자, 형태가 뭐죠?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전 챕터가 들어갔네요. 자, 형태 그리고 역할. 이 두 말은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표현입니다. 형태라는 말은요, 뭐랑 똑같냐면 품사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품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뭐뭐사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등등등 이런 사를 가리키는 말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건요, 기능을 나타내고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이란 걸 나타내게 됩니다.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뭐어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뭐어에는 우리가 흔히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지 않는 수식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와 형용사적 수식어가 연결되고 부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등의 접속사는 형태나 역할이 같은 것을 연결함으로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죠. 전부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이것만 읽어볼게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연결할 수 있고요.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왜?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읽어봤으니까 26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보더라도 단어와 단어의 사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자, 한번 볼게요. Instead of trying to get children to buckle down.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Instead of. 그럼 무슨 뜻이죠?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란 뜻의 전치사죠. 그러면 try to,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get 이라고 하면은 오형식으로 목적어를 보호하도록 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죠. 사역동사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목적어 to buckle down. buckle down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why no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why not 여러분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어서 옆에다가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why not 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Why don't you?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Why don't you가 뭐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배우게 되고요. 의문문을 조금 더 정중하게 에둘러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why don't you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의문문 만들 때 어때? don't 같은 조동사가 나오고 나면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동사 원형. 그렇다면 why not 다음에도 뭐가 나오겠어? 이 자리에도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why not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보면요. why not 다음에 뭔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가 나오지 않고 그냥 why not 이렇게 물음표 달고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미, 당연하지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 그런데 두 번째, 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막 이렇게 긍정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막 말을 했어. 나 어제 학교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여기다가 why 라고 물어보면 무슨 의미가 되죠? 왜?
그냥 why라고만 말하더라도 왜 그랬냐는 의미가 되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부정문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why not을 붙이게 되면 이것도 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뭐예요? 긍정문일 때는 why를 쓰고 부정문일 때는 why not을 써서 왜?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문장으로 들어가서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focus on. 그럼 뭐 어디에 집중하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잖아요. focus on get. 또 get 나왔으니까 뒤에 them 목적어 to take pleasure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getting them to take pleasure. 초점 맞추는 게 어때? 그들이 take pleasure,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는 거 어떨까? in meaningful productive activity.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meaningful, meaning이 가득 찬 거니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리고 productive 그러면은 생산적인 activity, 활동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활동이야 또? which intrigue 그러면은 호기심을 유발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죠. them 그들이 목적어 to take steps 단계를 밟아 나아가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데 어디 쪽으로 나아가도록? toward learning new skills 새로운 기술들을 학습하는데 점차 나아갈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는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호흡이 되게 긴 문장이죠. and 그리고 뭘 느끼도록? to take natural joy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주는 건 어때? in learning 어디에서? learning 배우는 데 있어서 뭘 배우는데? what they want to learn. what 이라고 하면 관계대명사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what they want to learn 그러면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서 자연스러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주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문장의 의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문적으로 몇 개만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요. instead of 나왔죠.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라는 의미잖아. 그쵸? 그렇다면 instead of 다음에 나오는 why not 부터 말하고 있는 이 문장 내용과 trying to get children to buckle down 이 부분의 의미는요. 서로 같을까요? 반대될까요? 당연히 반대되게 되겠죠. 즉 어디랑 어디가? trying to get children to buckle down 이거랑 focus on getting them to take pleasu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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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부분이랑 의미상 어떻다고? 반대되는 내용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자, 반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 why no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why no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라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단락을 읽다가 이런 제안하는 표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글에 뭐일 가능성이 높다?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셔야겠죠. 오케이. 자, 263번 문장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고요. 264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보자마자 되게 익숙한 게 보여요. not A but B죠. 오케이. 일단 not A but B니까 A가 아니라 B다라는 의미가 될 건데 뒤에 보니까 don't think of today as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Don't think of today. 오늘을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 As just another day of your life. just, 그저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of your life. 네 삶에서의. but 나왔으니까 대신 뭐라고 생각해라? A grand opportunity. grand 그러면 웅대한 이런 뜻이죠. 큰 기회라고 생각해라. 어떤 기회? Nature has offered you. 자연이 has offered 제공한 거죠. you 너
에게 제공한 grand opportunity라고 생각해라. 아, 이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빠지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쓰인 거네요. 생략된 구조고. 그쵸? 자연이 내게 제공한 기회래. 뭐 하기 위해서? to surmount. surmount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극복하다는 뜻이죠.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the hurdles.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 You couldn't surmount yesterday. 네가 극복할 수 없었어. 언제는? Yesterday. 어제는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이 내게 제공한 웅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today라는 말과 yesterday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게 진짜 오늘, 진짜 어제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 아니겠죠. 여기서 today는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yesterday는 어제가 아니라 과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현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걸 지금은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매일매일이 도전해보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회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6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번. We recall information. 우리는 recall, 상기합니다. 다시 생각해냅니다. information, 정보를, 어떤 정보? that부터 learned까지 괄호치면 우리가 배워왔던 정보를 기억해냅니다. 어떻게? most effectively,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잘해낸다는 거죠. 언제? when we are given,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give가 주다란 뜻이니까 주는 걸 당하는 거죠. 받다가 되겠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때 뭐를? reminder prompts. 자, reminder, 우리 reminder 한국어처럼 많이 쓰잖아요. reminder가 무슨 뜻이에요? 상기시키다, 다시 기억나게 하다. er 붙었으니까 상기시키는 것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prompt가 붙었잖아. prompt가 무슨 뜻이에요? prompt. prompt라고 하면요, 형용사 뜻과 동사 뜻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용사로는요, 즉석의, 시간을 지키는 혹은 재빠른 정도의 의미고요. 동사로는 자극하고, 촉구하고, 촉발하고, 유발하고, 아무튼 뭔가 하도록 막 이끌어내는 거 있죠. 이런 게 prompt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명사의 의미를 도출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자극제, 촉구물, 촉발물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reminder prompt라고 하면은 상기 촉구물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상기하는 촉구물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해냅니다. Such as the initial letter of a required word. 요구되는 단어의 initial letter, 첫 글자와 같은 reminder prompt를 받을 때 그렇다는 거죠. And, 그리고 병렬 연결되고 있네요. 절과 절이 연결되고 있죠. When we are presented with a good memory trigger. 우리가 are presented, 받을 때죠. with a good memory trigger. 좋은 기억 트리거, 촉발물, 이것도 prompt랑 비슷하네. 유발물을 받을 때 the relevant memory web, 관계가 있는 기억 거미줄. 기억 거미줄이란 게 뭐겠어요? 이렇게 기억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겠죠. 기억망이 draws the memory. draw 그러면 끌다라는 뜻이네. the memory, 기억을 끌어낸대. out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이끌어내다, 끄집어내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의미 자체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옆에다가 살짝 적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되게 많이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꽤 많이 접해본 내용일 겁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뇌가 마치 컴퓨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부 환경에서 자극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스티뮬러스가 주어져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오게 되냐? 우리의 감각기억이라는 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sensory memory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감각 기억에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해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경험이 몇 개죠? 셀 수가 없을 겁니다. 발에서 느끼고 있는 온도, 손에서 느끼고 있는 온도, 머리에서 느끼고 있는 온도, 모든 온도가 다를 거고요. 여러분의 몸에 닿고 있는 옷, 여러분 잡고 있는 펜, 이런 것들의 감촉도 다를 거고요. 집안에서 나는 냄새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없고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 작동기억이라고 하는 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작동기억은 영어로 working memory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기기억이 작동기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방금 한 걸 까먹으면 뭐라 그래? 아, 난 단기기억이 나쁜가 봐. 이런 말 하죠. 사실은 단기기억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뭐를 안 한 거야? 주의하지도 않고 집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단기기억으로 연결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작동기억에 머물고 있는 정보들이 다시 한번 어디로 이동하냐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장기기억은 롱텀 메모리겠죠. 이 장기기억에는 어떻게 하면 넘어가게 되느냐? 부호화라는 걸 하면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부호화는 인코딩인데요. 부호화는 말 그대로 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랑 연결도 해보고 관련 있는 것들 전부 다 찾아가지고 막 엮어도 보고 나름대로 기억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엮어내서 나만의 정보를 만드는 게 부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무언가를 답하려고 하면요.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작동 기억으로 인출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법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요. 백지인출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쓸 텐데 그냥 말이 되게 고급져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낸다라는 것뿐인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장기 기억에 저장은 돼 있어. 장기 기억에 저장은 돼 있는데 작동 기억으로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아주 고급진 말로 설단 현상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설단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The tip of the tongue 이라고 합니다. 혀 끝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알 듯 말 듯. 그래서 the tip of the tongue 이라고 하고요. 설단 현상까지 붙이고 싶으면 뒤에 뭐라 붙이면 되겠어? phenomenon 현상만 붙이면 되는 거고 막 입에서 맴돌고 있어 잘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는 걸 표현하려면 on the tip of the tongue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관련된 표현들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265번은 딱히 더 설명드릴 게 없죠. 자, 26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ability to maintain some flexibility in both your ideas and your habits. 자, ability,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에요? to maintain, 유지하는 능력이야. 뭐를? some flexibility. 약간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어디에서? in both A and B. 너의 아이디어들 그리고 너의 습관들에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will decrease, 감소시켜 줄 겁니다. 뭐를? your inclination to disagree. 너의 동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줄여줄 거고요. and 그리고 increase, 증가시켜 줄 겁니다. 얘가 동사 2번이네. your ability, 너의 능력을 증가시켜 줄 거예요. 뭘 능력? to compromise and move toward a solution 이렇게 돼 있죠. compromise가 투부정사 1번, move가 투부정사 2번이 되겠네요. compromise 그러면 타협하다는 뜻이죠. 타협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고 and move toward a solution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길러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즉 생각과 습관에 있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확대를 했었냐면 compromise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손상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추하면서 외워보자고요. 타협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타협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다면 전체적인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손상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자고요. 오케이. 자, 26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7번. The odor of a flower. odor, 그럼 향기죠. of a flower. 꽃의 향기는 is usually constant. 주로 constant, 꾸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while, 뭐뭐하는 반면에 color can appear different. 색깔은요, can appear. appear, 무슨 뜻이었죠? 최근 강의에서도 다뤘었는데 뭐뭐처럼 보이다죠.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뭐뭐처럼이라고 빵꾸가 뚫려 있으면 뒤에 뭐가 붙는다 그랬죠? 보어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형용사 보어로 different가 나오고 있죠. can appear different.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반면에 under different lighting conditions. 다른 조명 환경 하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반면에 꽃의 향기는 꾸준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and, 그리고 shape. 형태는 changes, 변화합니다. with damage, 손상에 따라서 from wind and herbivores. herbivores, 그러면 초식동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바람이나 초식동물들로부터 오는 데미지에 의해서 형태는 변화한다라는 거죠. 저도 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뭐랑 뭐랑 연결되는지를 찾는 거잖아. 절과 절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6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8번은 별표 하나 칠게요.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자, 일단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Unless we ensure to the enemies of freedom the libertie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쭉 괄호쳐 버리면요, ensure 다음에 the liberties가 목적어로 나오고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Unless we ensure,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뭐를? the liberties, liberty,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to the enemies of freedom, 자유의 적들에게 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데 어떤 liberty야? which they are keen to abuse. 그들이 abuse, 남용하려고, 오용하려고 keen to, 혈안이 되어 있는, 열심인 이런 자유들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then, 그렇다면 we deny,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The essence, 본질을, 뭐의 본질? of what we ultimately stand for. what, 뭐뭐 하는 것이죠. we ultimately stand for. stand, 그럼 서다라는 뜻이잖아요. for는 플러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stand for, 그러면 지지하다, 옹호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지하고 있는, 옹호하고 있는 것의 본질을 부정하는 게 된다는 거죠. and, 그리고 그래서 deny랑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we are therefore, 우리는 그러므로 no better than 나왔죠? 자, 뒤에서 배울 건데 no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게 되면요, 반대 원급 as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as, 반대 원급 as. 자, better 이라 그러면 굿이잖아요. 굿의 반대 원급이니까 bad가 될 거고, as 반대 원급 as. 번역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뭐만큼 나쁘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만큼 나빠? 뭐만큼? those, 뭐뭐하는 사람들만큼 나빠. to whom we are opposed,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큼이나 나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이 되게 어렵잖아. 자, 차근차근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the enemies of freedom, the enemies of freedom, 얘네랑 반대 입장에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우리랑 enemies of freedom은 다른 녀석이구나.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장해야 된대? liberties를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죠. 그쵸?
왜? liberty를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지지하는 것의 본질을 위반하는 거라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럼 뭐겠어요? 얘네는 반대하고 있고 얘네한테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liberty가 되겠죠. 오케이?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건 뭐야? liberty의 본질이 뭔데? 모두가 자유롭다는 건데 얘네한테 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자유를 반대하고 있는 녀석들과 우리는 똑같이 나쁜 놈들, 즉 똑같이 자유를 반대하고 있는 놈들이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몇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liberty랑 freedom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freedom은요 다소 수동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있는 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liberty는요 다소 적극적인 자유예요. 뭔가로부터 해방되는 거,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liberty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글에서 freedom과 liberty는 비슷한 맥락에서 쓰였다고 보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존 스튜어트 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됐죠? 자, 26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69번도 조금 별표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쳐볼게요. 위에서는 no better than 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강조를 드렸던 건데 269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자, 보니까 substitute yogurt, low-fat milk, avocados for heavy cream 이렇게 되어 있고요. fresh herbs for sal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substitute A for B, A for B 이런 구조로 쓰이고 있는 거야. 자, 제가 이거 왜 치라 그랬을까? 이게 좀 특이해요. 동사구와 동사구가 연결되는 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보충어 덩어리들과 동사 뒤에 나오는 보충어 덩어리들이 연결되는 건 좀 생소할 거예요. 물론 목적어와 목적어가 연결되는 건 흔하겠지만 목적어 다음에 for 전치사구가 또 붙어 있잖아. 이런 건 좀 생소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막힐 수도 있으니까 269번도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Substitute yogurt, low-fat milk, avocados for heavy cream 이렇게 돼 있죠. heavy cream 대신에 요거트, low-fat milk, 아보카도를 사용해라. 오케이. fresh herbs를 사용해라. for salt, 소금 대신에. 자, 앞에 명령문 나왔으니까 and가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되겠죠. 만약에 or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you will lower, 너는 낮추게 될 거야. risks, 위험도를 낮추게 될 거야. for heart disease, diabetes and other diseases. 심장병이나 diabetes, 당뇨병이나 other diseases, 다른 질병들의 위험성을 낮추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ubstitute죠. 자, substitute가 왜 어렵냐면요. substitute. 얘는 A for B의 구조로 사용이 되는데 이 A for B의 번역이 까다롭습니다. B를 A로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의 수거들은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L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어때? for 전치사구 부분에 나오는 걸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거는 편법입니다. 사용하다. A를 B 대신에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사용하다가 맥락적으로 안 맞더라도 A for B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substitute를 사용하다라고 기억하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원리적으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왜 for B 부분이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요. 전치사 for 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교환 관계를 나타냅니다.
교환관계가 무슨 뜻이야?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문장을 쓴다고 해볼게요. I gave $2 for this book. 자, 이거 무슨 뜻이죠? 우리 맥락적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2 for this book. 이 책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나는 좋습니다. $2를 책값으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스가 너무 작아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줬죠? 나는 돈이라고 하는 걸 서점에 줬죠. 서점은 책이라고 하는 걸 나한테 줬죠. 그렇다면 A for B라고 하면은 B는 들어오고 A는 나가는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for는 기본적으로는 교환 관계예요. 물론 여기서 파생되어서 일방적으로 뭔가가 들어오는 관계를 설명할 때도 있고 일방적으로 어디론가 들어가는 관계를 설명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환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이런 어려운 수거들을 해결하는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27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spend 돈 시간 ing.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위에 나온 표현과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나오는 덩어리들 전체를 병렬 연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We spend a lot of time.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비해요. 어디에? In teaching children.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How to read. 읽는 법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써. Less.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해요. 어디에? In teaching. 가르치는 데 them.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how to speak.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덜 사용해. And 그리고 hardly.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anytime. 죄송합니다. 거의 어떤 시간도 사용하지 않아요. in 뭐 하는 데 있어서 teaching them 그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뭐를 how to listen 경청하고 듣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But 그러나 the importance of these skills in business 비즈니스 상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How to read나 아니면 how to speak나 아니면 how to listen 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의 중요도는 is essentially reversed. essentially 본질적으로 reversed 반대다. 그러면 essentially reversed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는 how to listen이 가장 중요하고 how to speak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다시 두 번째로 중요하고 how to read가 세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가르치는 데 쓰는 시간과 실제 중요성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1번. meditation은 명상이고 meditation은 중재죠. 중재는요. parallels 무슨 뜻이야? 기본적으로 형용사부터 알아두자고요. 평행한 이란 뜻이고 평행하다는 건 서로 맞닿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이란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유사하다, 비슷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유사합니다. 뭐랑? advocacy, 옹호와 비슷합니다. insofar as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한 이란 의미죠. It tends to involve 이게 포함하는 한 뭐를? A process of negotiation 협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 한 옹호랑 비슷합니다. But 그러나 differs 다릅니다.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 되겠네요. insofar as 또 나왔네. 뭐뭐 하는 한 mediation이 involves 포함하는 한 뭐를? adopting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한 뭐를 채택해?
a neutral role. 중립적인 역할을 채택하는 것,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한 between two opposing parties. two opposing, 반대되는 parties, 집단들. 뭐 정당일 수도 있고 집단이 여기서 더 맞을 것 같아요. 집단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는 한 다르다라는 거죠. 오케이.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 supporting the case of one party against another. supporting, 지지하는 것보다는 the case, 경우인데 어디의 경우? of one party, 한 집단의 경우죠. against another, 또 다른 집단과 반대되어서 한 집단의 케이스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역할을 채택하고 있는 한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rather than을 중심으로 해서 supporting과 adapting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272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Marketing focuses on. 마케팅은요. 이건 뭐 번역할 수가 없죠. 마케팅은 마케팅이지. 뭐 영업 정도로 번역해 볼까요? 영업은 focuses on. 초점을 맞춥니다. The needs. 수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구의 수요? Of the consumer. 소비자의 수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Ultimately benefiting the seller as well. benefiting, 이롭게 하면서 누구를? The seller, 판매자 또한 이롭게 하면서 소비자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판매자한테도 도움이 된다고요. 컨슈머랑 셀러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컨슈머한테도 플러스 셀러한테도 플러스라고. 오케이. When a product or service, 제품이나 서비스가 is truly marketed, 진짜로 영업될 때, 진짜 마케팅 될 때, the needs of the consumer, 소비자의 needs, 수요는요, are considered, 고려됩니다. 언제부터? From the very beginning. 여기서 very는 강조용법이죠. 아주 그 처음부터, 바로 그 처음부터 of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새 제품의 개발 단계에 아주 초창기 단계서부터 고려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And 그리고 the product service mix. 제품과 서비스의 혼합물은요, is designed. 설계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만족시키기 위해서. satisfy의 의미죠. the unsatisfied needs. 만족되지 못한 수요들을 of the consuming public. 소비하는 대중들, 즉 소비자들의 만족되지 않은 니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마케팅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설계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product service mix가 설계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만족되지 않은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26 전부 다 해석이 끝났습니다. 이번 파트는요,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있었다라기보다는 다소 어려운 구문들, 병렬 연결된 구조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셔야겠고, 해석 연습지나 작문 연습지로 몇 번 더 연습을 해보셔야 숙달이 가능한 파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no better than 이 표현은요, 페이지 120 유닛 32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한번 문법 파트만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이 채널을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조잡했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댓글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제게 제보를 해주시거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약 40분이나 되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